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단맛 내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맛,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단맛은 굉장히 중요한 맛이에요. 단맛이 빠지면 음식의 맛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식단이 탄수화물 베이스다 보니까 우리 음식에는 알게 모르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탄수화물을 빼버리면, 단맛을 내는 것 자체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 음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서 아이들이 멀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단맛은 없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단맛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단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 중에 이 슈가 알코올, 당 알코올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대체 감미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스크랄로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그동안 사실 이게 인체에 해가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던 그런 물질들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좀 안전한 쪽을 생각을 해보면 당 알코올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당 알코올류는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천연 성분에서 유래된 것들을 뽑아낸 것이에요. 이 설탕, 그러니까 모든 탄수화물은 결국 설탕, 글루코즈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 글루코즈의 문제가 뭐냐? 이 글루코즈를 굉장히 많이 이제 내 몸에 유입이 되다 보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한 기전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이런 기제들이 늘상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글루코즈가 들어온다면 하루에도 쉬지 않고 그 기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순간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혈당이 높은 상태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염증을 잘 불러일으키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티즘의 경우 신체가 기본적으로 인플라메이션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오티즘이라고 해요. 안 그래도 내 몸에서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염증 상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글루코즈가 빵빵 떠주면서, 스파이크로 빡빡 떠주면서 이 인플라메이션 기제에다가 그 인플라메이션을 더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기도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티즘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알 펑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탄수화물 대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미뤄볼 때 이 탄수화물류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탄수화물 없이도 우리의 신체는, 우리 몸의 전신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세포는 에너지원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글루코즈와 케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케톤을 이용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진행하면서 우리 몸을 글루코즈를 이용하는 상태로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케톤이 원래 오리지널한 우리의 에너지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기가 사실 글루코즈, 이 탄수화물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원을 이제 글루코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글루코즈와 케톤의 어떤 글루코즈가 케톤으로 바뀌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 사실 세포들은 에너지원으로 글루코즈와 케톤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선택해라 하면 세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케톤을 선택합니다. 특히 뇌세포의 같은 경우는 케톤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케톤을 만들어지는 케톤 시기가 사실 요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잘 알고 이용을 하셔야지,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셨다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케톤 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케톤 시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덧붙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당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루코즈의 스파이크, 그 혈당이 뜨는 그런 상태만이라도 줄여지는 것이 굉장한 득이 있어요. 이 글루코즈, 그러니까 당을 높이는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 지수라고 GI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글루코즈, 그러니까 포도당 100g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타낸 값이에요. 그런데 왼쪽과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른쪽에는 모두 당 알코올류예요. 보시면 알코올류들은 올 이렇게 끝나요. 말티톨, 자일리톨, 소비톨, 에리스리톨 이런 식으로 당 알코올류는 이런 형태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로 하는 이 당류들은 보시면 대부분 끝이 오우즈로 끝나요. 보시면 글루코즈, 스크로즈, 프럭토즈, 뭐 이렇게 말토즈, 뭐 이렇게 알룰로즈 이런 형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 탄수화물류는 일단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당 알코올류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글루코즈보다도 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 혈류에서 글루코즈 스파이크, 혈당의 스파이크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급격하게 오른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인슐린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 빠르게 나와서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슐린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글루코즈랑 비교했을 때 스크로즈, 프럭토즈, 허니가 50 정도 돼요. 올리고사카라이드 이런 것들이 34, 알룰로즈가 거의 0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알룰로즈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이 중에서도 뭐 글루코즈야 설탕이니까 설탕을 뭐 피하시라는 뭐 스크로즈 이런 것들을 피하시라는 건 맞는데 그 대체로 프럭토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럭토즈는 뭐냐면 제로콜라. 여기에 가장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프럭토즈가 제로콜라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글루코즈보다 GI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많이 이렇게 높이지 않는다. 그래서 혈당과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프럭토즈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프럭토즈는 문제가 뭐냐면 이 프럭토즈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프럭토즈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는 간세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는 모든 세포에 적용이 돼서 해결을 하는데 이 프럭토즈는 이 리셉터 자체가 간에밖에 없기 때문에 간의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간을 혹사시키는 이런 탄수화물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럭토즈는 굉장히 피해야 할 그런 당류 중에 하나예요. 알룰로즈 같은 경우는 이게 포도나 무화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찾아보니까 액상형도 있고 과립형도 있어요. 이 과립형의 경우는 사실 GI도 0이면서 칼로리도 100g당 뭐 10에서 한 30kcal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루코즈 혈당을 높이는데 굉장히 좀 높이긴 높이죠. 30kcal 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혈당을 높이긴 하는데 거의 이게 속도가 더딘 거죠.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과립형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알룰로즈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룰로즈 액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액상은 왜냐면 그게 약간 점성이 있고 끈적끈적한 이렇게 막
말하자면 꿀처럼 꿀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서 요리에 사용하기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첨가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알룰로즈의 단맛이 조금 당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도를 이렇게 보상하기 위한, 조금 높이기 위한 다른 당알코올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탄검, 쓸데없는, 우리 몸에 안 들어가면 좋을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당알코올류와 이 탄수화물류의 큰 차이는 뭐냐면, 당알코올류는 사실 장내 세균이 이것을 먹이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이 탄수화물류, 얘네들은 박테리아들이, 장내 세균들이 먹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룰로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그렇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류들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죠. 글루코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이스트류, 곰팡이류가 굉장히 선호하는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아, 신난다, 이건 무슨 파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박테리아가 과증식할 가능성이 높죠. 당알코올류는 이 박테리아나 곰팡이류들이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내에 좋지 않은 세균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당알코올류는 설탕의 60에서 300% 정도의 당도를 가진대요. 종류에 따라서는 한 설탕 60% 정도의 당도를 가진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300% 이 정도의 굉장히 당도를 높게, 단맛이 굉장히 강한 아이도 있어요. 단맛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단맛은 상당하지만 그에 비한 칼로리가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 알룰로즈가 얼마라고 했죠? 10에서 30 킬로칼로리라고 했죠? 이거는 그램당 0.24 칼로리예요. 거의 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이제 칼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중에 당알코올류에서 말티톨은 당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사용을 좀 금하셔야 되고, 굳이 저거를 먹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자일리톨은 스터디한 거에서 사실 이 인체가 글루코즈로 잘못 인식을 해서 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인슐린도 극도로 따라서 끌어올라가는 그런 스터디 결과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저혈당도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일리톨도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솔비톨 같은 경우는 다른 당알코올에 비해서 설사를 일으키는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조금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당알코올류 중에 에리스리톨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편인 것 같아서 저는 에리스리톨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이것은 소장에서 그대로 흡수돼서 형태 변함 없이 신장으로 배설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세균의 먹이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장내 세균의 증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 이게 고용량으로 갔을 때 사실 하루에 50g 이상 먹이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의 고용량으로 갔을 때는 복부 팽만감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발생하고 약간의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지는 않고 대부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에리스리톨의 당도가 설탕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거든요. 단맛이 조금 설탕보다 낮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단맛의 지속 시간이 조금 에리스리톨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바로 이제 음식을 요리를 해서 바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당도의 유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에리스리톨은 단맛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에리스리톨 자체가 사실 얘가 입자가 조금 알갱이가 있는 과립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음식에 사용을 하게 되면 알갱이가 씹히는 그런 질감을 얻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용할 때 이 질감이 굉장히 별로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운 맛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베이킹을 한다고 해도 빵에서 이렇게 설탕 씹히듯이 그런 질감을 가져오게 돼요.
그 과리병을 저는 대부분 곱게 갈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곱게 갈 때 잘 갈리는 블렌더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초고속 블렌더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갈면 쉽게 갈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용하는 편이고, 이것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그러니까 이 옥수수에서 옥수수 자체를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넌 GMO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회사 제품에도 넌 GMO가 박혀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테비아인데요. 스테비아는 국화과 식물이래요. 그래서 국화과 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는 옥수수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는데 스테비아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비아는 선택을 하실 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 스테비아도 판매를 하나 봐요. 이 생 스테비아 경우에는 말토덱스트린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토덱스트린은 GI가 글루코즈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죠. 생 스테비아는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리프, 그러니까 잎사귀 쪽의 성분을 모아서 만든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잎사귀 쪽은 이눌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눌린이 체내에 들어가면 장내 세균 과증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잎사귀 쪽 형태의 스테비아는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스테비아의 형태는 올가닉 케인 알코올 형태가 가장 우수한 형태인 것 같고요. 퓨리 스테비오라는 이 회사 제품을 봤더니 이 올가닉 스테비아의 플러스 내추럴 플레이버, 천연 향신료 형태의 이 플레이버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GMO와 유사하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재배되는 스테비오 제품들도 각각을 자세하게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경우는 체내에 흡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몽크프루트는 중국의 어디 계림성인가? 어디 그쪽에서만 나는 과일 형태라고 해요. 거기서 만들어내진 형태의 당알코올인데 설탕 단맛의 3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스테비아가 약 100배에서 한 200배 정도의 그런 단맛을 낸다고 하면 이 몽크프루트 굉장히 당도가 강하죠. 높죠. 향이 이 가루를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향 자체도 굉장히 달콤해요. 이게 당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요거 성분만을 이용해서 단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도 조절을 위해서 다른 제품과 믹스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리스리톨과 믹스된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시중에 근데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품들이 자일로즈 설탕, 자일리톨 같으면서 자일로즈 설탕, 그리고 타가토스 설탕, 알룰로즈 설탕,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성분이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가깝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들을 하나하나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당알코올류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강한 단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도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당도 조절이 어려우니까 다른 제품들과 이렇게 한 가지 성분, 순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조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분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너무 달아서 약간의 쓴맛이 느껴질 정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에 넣기에는 조금, 요리에는 이게 좀 안 맞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입맛에 맞는 것들, 기호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대체로 당알코올류는 이렇게 청량감, 화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에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세균들의 과증식이 일어나는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덜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단맛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당알코올류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스터디에서 숏체인 패티애시드,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줄인다는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이 좋은 박테리아, 좋은 세균들이 장 환경을 이루게 되면 주변의 장 환경을 더 헬시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알코올이 굉장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소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소량에서는 그다지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저는 간식으로 사실은 단맛이 조금 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설탕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대체 감미료들을 이용해서 젤리도 만들어보고 초콜릿도 만들어보고 제빵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맛이 살짝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 당알코올류들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좋겠는지 한번 고려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